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인데 강세를 보이는 업종 얼마 없고요. 지수도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지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나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죠. 일단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 이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증시 조정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FOMC 이전까지도 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하게 흘러갈 것을 좀 염두하시면서 중소형주로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MS도 괜찮게 나왔고, 페이스북도 괜찮게 나왔고, 메타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애플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다 좀 꼬투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이 성장률이 3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처구니없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나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자본 지출도 늘고 시장 예상치에 좀 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또 차익 매물이 나왔고, 애플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화권 실적이 기대 이하였다는 실망감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조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좀 증시가 좀 약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바톤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에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애플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중화권에서 좀 매출이 덜 나왔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했네라는 걱정을 했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 지수가 27% 올라올 때 23% 올라왔습니다. 실적 똑같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아마존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인데요. 말씀처럼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반도체 이슈를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어제 한번 이제 골라보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8단부터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뭐 파운드리 쪽에서 또 1조 7천억 정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왔고, 일회성으로도 한 1조 2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가동 라인을 50%나 지금 셧다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자폭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HBM 판매가 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4분기 쪽에 이제 반도체 섹터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7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3분기에는 HBM이 차지하는 이제 매출 비중이 한 10%였다면 4분기에는 이제 50%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삼성 관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6세대 HBM을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HBM4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맞춤형 양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파운드리 라인이 상당히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서 내년 초부터 즉 올 하반기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순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이제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자국 시장,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유럽 시장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다시 증시 반등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직 뭐 미국 대선도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FOMC 금리를 이제 인하할지 말지 이제 그것도 결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그래도 하방을 좀 지켜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테스트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전일 정례 회의를 통해서 9건의 혁신 이 금융 서비스를 이제 신규로 지정을 하고 또 기존에 지정된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 내용 변경, 지정 기간 연장, 구제 개선 요청 수용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관련 종목들 뭐 이제 KCT나 KCS, 한네트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정 부분 부각을 받았고 오늘도 이 KCT가 장중에 상승력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 사업 본격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좀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나오면서 주가는 좀 눌렸다가 또 한 하루 이틀 후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또 강력하게 또 상승시키는 그러한 지금 중소형주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도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비중으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놓는다면 추후 다시 이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BDC 관련주 특히나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또 보고 계신 이슈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우주 관련 이슈 하나 또 어제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고를 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종목 이 관련 이슈로 이제 나온 종목들이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약간 좀 불안하네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이제 추천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우주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청에서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체결을 했고 내년 민간 기업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나사와 연구 협약을 맺은 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민간 우주 기업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스페이스,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런 이제 업체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논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컨텍이랑 이제 세트랙 아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살짝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적자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로 인해서 뭐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주다 보니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 쪽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 급등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KCT라는 종목. 앞서서 만나봤던 그죠? 기업이네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K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도 조금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윗꼬리가 좀 살짝 좀 말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단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금융 단말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기기와 그리고 뭐 공공 분야에서 뭐 막건 발매기, 무인건 발매기 이런 이제 다양한 무인 관련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주로 이 관련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좀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 중에 가장 좀 대장격으로 변동성이 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을 보면 최근에 한 9월 한 19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왔다가 이번 이제 10월 29일 날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요 바닥권, 즉 2,000원대 요 바닥권에서는 매도보다는 지금 매수 우위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불거지면서 주가를 조정받았다가 다시 상승시켰다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윗골이 잘 말린 상황이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2,500원 이하로 한 2,400원대까지 분할로 한번 이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차 상승력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한 뭐 2,975원 오늘 고점으로 찍었는데 이 고점을 넘어서는 3,000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만 잘 받쳐준다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무적인 구조와 주가의 위치도 충분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2,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이고 오늘 시장에선 상승력이 약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2,400원대에서 매수 레인지 한번 잡아보고 앞으로 상승 탄력 3,000원대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가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면서 좋은 수익 거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대1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